미, 중 고래 싸움에 휘말린 아세안과 그 틈을 파고드는 K-디펜스, 필리핀 육해공을 물들인 메이드 인 코리아. 2021년 1월 22일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의 국방 관련 소식을 주로 전하는 인터넷 매체 Asia Pacific Defense Journal.com은 대한민국 하나 시스템이 2019년 8월 필리핀 정부와 맺은 계약에 따라 2021년 올해부터 호위함 델 필라르급 3척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필리핀 해군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 자산들을 살펴보면 필리핀 전투함들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3,000톤급 규모의 호위함 5척들 중 2척이 인천급 호위함을 기반으로 현대중공업에서 제작한 최신의 전투함 호세 리잘급이고 나머지 3척이 미 해안경비대에서 45년 이상 활약하다 퇴역하여 필리핀에 공여된 델 필라르급 전투함입니다. 50년 가까이 운용되다 보니 델 필라르급의 노후화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1번함 BRP 그레고리오 델 필라르는 프로펠러 축이 심하게 손상되어 수리가 끝날 때까지는 운항이 불가능할 정도죠. 현재 상태로는 제대로 된 작전 활동이 어려울 정도이기에 약 300억 원의 비용을 들여 하나 시스템에게 본격적인 업그레이드 작업을 맡긴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기사 번역을 통해 살펴볼 예정이고요. 호위함 또는 소형 구축함으로 구분되는 3,000톤급 이하의 체급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안 경비나 초계 임무를 수행하는 1,200톤급 전투함을 초계함이라고 부릅니다. 필리핀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10여 척의 초계함들 중 덩치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많은 무장을 보유한 덕에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자랑하는 초계함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퇴역한 포항급 초계함 충주함을 2019년 8월에 인수받아 취역시킨 콘라드 얍급입니다. 콘라드 얍급에 관한 상세한 이야기는 KKMD-82와 필리핀 바다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전투함들 편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300억 페소, 한화 7천억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 현대중공업에서 최신의 초계함 2척을 추가로 주문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필리핀이기에 정부 간 계약을 통해 한국 정부가 현대중공업에게 먼저 대금을 지불하고 필리핀 정부가 이후 5년에서 10년에 걸쳐 이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델핀 노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무기 체계와 전투관리 시스템 등의 호환성을 위해 호세 리잘급 호위함과 초계함이 같은 업체에서 건조되는 것을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렇게 필리핀 해군은 그야말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물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공, 대함 유도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전투함이 전무했던 필리핀은 사실상 스프래틀리 군도 같은 중국과의 영토 분쟁 지역에 대해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유도 미사일 운용이 가능한 호세 리잘급 호위함을 대한민국에서 구매하면서 해군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죠. 실제로 호세 리잘급 건조 계약이 성립될 때 중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정말로 필리핀에 유도 미사일 운용이 가능한 전투함을 수출할 것이냐 라는 문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네이버 기사로 올라왔었던 적이 있는데요. 중국의 불편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일화입니다. 또한 필리핀 두테르테 정부는 필리핀 해군을 대표하는 얼굴로서 올해 열린 림팩 2020에 대한민국이 만든 호세 리잘급을 참가시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변변한 전투함이 없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켜보고만 있었던 필리핀 정부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필리핀의 전투함 호세 리잘급을 림팩 훈련에 참가시킨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호세 리잘급 미사일 호위함이 필리핀 해군에서 어떤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Asia Pacific Defense Journal.com이 2020년 1월 22일에 게재한 기사 해석을 마친 뒤에는 필리핀에서 활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산 무기들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에서 K-디펜스가 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필리핀 해군은 2021년 연내에 미국으로부터 공여받은 델 필라르급 호위함 3척의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 업그레이드 작업은 대한민국 방산업체 하나시스템즈가 진두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필리핀의 유명 군사 블로거 맥스 디펜스의 언급에 따르면 델 필라르급 호위함 3척의 3차원 매핑이 모두 완료됐으며 2021년 2월까지 하나시스템에서 최종 점검을 받을 예정이다. 하나시스템즈와 필리핀 국방부는 2019년 8월 30일 델 필라르급 호위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최저 입찰가를 제시했던 업체는 영국계 울트라 일렉트로닉스였지만 이 회사가 특정 입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그 다음 낙찰가를 제시했던 하나시스템즈가 선정된 결과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설치될 장치들에는 하나시스템이 개발한 네이버 쉴드 통합 전투관리 시스템과 신형 선체 장착형 음파 탐지기 및 전자전 지원책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필리핀 군사 전문지 맥스 디펜스는 새로이 장착될 신형 선체 장착형 음파 탐지기가 핀란드 기업 바르질라 엘락노틱사의 제품이 될 것으로 믿고 있지만 바르질라가 엘락노틱의 소유권을 다른 회사로 매각했기 때문에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전자전 지원책은 이스라엘의 엘비 시스템즈로부터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 해군 해상체제사령부 US Navy Naval Sea Systems Command와 미 해안경비대 US Coast Guard가 사브의 신형 대공 대함 수색 레이더 시스템과 플러 시스템즈의 새로운 전자광학 추적 시스템을 그들의 전투함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시스템즈가 개발한 네이버 쉴드 통합 전투관리 체계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하위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신형 시스템 역시 통합되어 있다. 적어도 한 척의 전투함은 완벽하게 작전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작업은 한 번에 하나씩 수행될 것이다. 맥스 디펜스 필리핀은 1번함 BRP 그레고리오 델 필라르부터 업그레이드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BRP 그레고리오 델 필라르 함은 프로펠러 축에 심한 손상을 입은 상태이며 수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부품이 필요한데 부품 배달 기일이 2021년도 내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어차피 올해에는 운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원래 델 필라르급 호위함은 미 해안 경비대에서 활약하던 고강도 세빙선이었으나 2011년에서 2016년 사이 필리핀으로 공여되어 호위함으로 다시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아시아 퍼시픽 디펜스 저널.com이 2020년 1월 22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필리핀군의 현대화를 논하기 위해서는 아키노 필리핀 전직 대통령과 현직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보면 볼수록 입체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말과 행동이 변화무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카이에 FA-50을 도입하며 단 한 대의 현대적인 제트 전투기조차 갖추지 못했던 필리핀 공군의 재건을 주도한 이는 베니그노 아키노 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강한 친미 반중 성향을 지녔던 아키노 대통령은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벌어진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서 조금도 양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 필리핀군을 현대화시키려는 노력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고 지금까지도 그는 필리핀 군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은 반미 성향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데다 마약과의 전쟁을 이유로 공권력이 아닌 사병 운용을 통해 1800명 이상의 필리핀 국민을 처형해 온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에서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서방 세계와의 관계가 원만할 리가 없고 실제로 인권 문제에 민감한 버락 오바마 전직 미국 대통령과는 험한 말까지 주고받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권보다는 실리를 따지는 트럼프 정부와는 대화가 더 잘 통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했죠. 어쨌든 두테르테 대통령도 필리핀 군 현대화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인권 관련 마찰과 높은 가격 때문에 도입하기 힘든 서구 세계 무기체계 대신 가성비 좋은 대한민국 방산 무기들, 소위 K-디펜스로 필리핀 군의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육군의 경우 최근 군 현대화 사업 호라이즌 1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기동 장비들을 대량으로 구입했습니다. 2018년 4월 맥스 디펜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사륜형 KM450 전술차량 108대와 6륜형 KM250 다목적 전술차량 37대를 대한민국으로부터 구매했습니다. KM450 108대에 3억 3,400만 페소, 한화 69억 원, KM250 37대에 2억 2천만 페소, 한화 약 45억 원으로 총 115억 원 규모의 거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억 페소, 한화 약 960억 원의 비용을 들여 한국판 험비 K151 소형 전술 차량도 630대 이상 도입할 계획입니다. 기아가 만든 K151 소형 전술 차량은 작년 바퀴가 통째로 빠지는 결함 때문에 리콜 소동이 있기도 했었지만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는 기동 장비입니다. 미국의 험비와 곧잘 비교되는 K151 소형 전술 차량이지만 험비보다 30년 정도 늦게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최신 기술이 적용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차기 소형 전술 차량 JLTV의 가격이 5억 원 정도인데 반해 K151은 1억 2천만 원 정도의 가격에 불과하다는 점도 필리핀에게는 큰 매력이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육군이 무상으로 공유한 K136 구룡 다연장 로켓포 18기로 필리핀 육군은 창군 이래 최초의 로켓 포병 부대인 제1, 제2 다연장 로켓포 부대를 창설하기도 했죠. 만약 K21105 경전차까지 필리핀 차세대 전차 사업에서 선정되었다면 그야말로 K-디펜스로 완전 무장한 필리핀 육군이 되었을 것입니다. 필리핀 공군의 경우에도 K-디펜스의 색깔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현재 필리핀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만든 FA-50PH인데요. 국내 반군 소탕 작전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면서 필리핀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장용으로 쓸 전투기를 쓸데없이 비싼 가격에 도입했다며 아키노 전직 대통령과 FA-50을 싸잡아 비난했던 두테르테 대통령도 실전에 투입된 FA-50이 기대 이상의 우수한 성능을 보이자 태도를 급히 바꾼 적이 있었죠. FA-50을 운용하고 있는 필리핀 공군은 FA-50의 성능에 무척이나 만족해하며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FA-50을 무려 36대나 추가로 도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산상의 이유로 결국 FA-50 12대를 추가 도입하는 선에서 합의를 보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앞으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람을 장착할 수 있는 블록 20로 업그레이드될 예정인 대한민국의 FA-50이지만 필리핀에 수출된 기본형은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지 않아 공대공 전투 능력은 다소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일부 필리핀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FA-50의 공대공 전투 능력을 문제 삼으며 적어도 사브 그리펜 정도의 능력을 지닌 다목적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세계적인 군사 전문지 제인즈는 필리핀 정부가 2023년까지 1조 2,500억 원을 들여 스웨덴의 사브 그리펜을 도입하려 한다는 기사를 2018년 10월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공격 편대 하나를 만들려면 적어도 12대의 전투기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펜 한 대에 대략 1,040억 원 정도의 비용으로 계산했을 것이라는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경제가 워낙 어려운 데다 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쳐서 그 미래를 점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리핀이 2023년까지 그리펜을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KF-X가 양산되는 2026년까지 그리펜 도입이 지연된다면 어쩌면 만에 하나 그리펜 대신 필리핀 공군이 KF-X와 FA-50을 함께 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지도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해외로 수출되는 KF-X의 가격은 어떤 조건과 어떤 무장을 갖추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KF-X의 해외 판매가는 900억에서 1200억 원 사이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표된 자료로 볼 때 KF-X의 조달 단가 APUC가 833억 정도로 유추되기 때문에 무장 장착이라든지 예비 부품 등의 추가적인 비용을 생각하더라도 구형 그리펜과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심지어 대당 1,6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신형 그리펜 NG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대라고 볼 수 있죠. 어디까지나 추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가정이기는 하지만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FA-50을 이미 운용하고 있는 필리핀 공군의 입장에서는 그리펜보다는 KF-X가 군수 지원과 운용 유지비 측면에서도 더 유리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이끄는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을 둘러싼 미중 간 경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동맹국, 우방국을 동원하여 중국을 압박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압박은 두 가지 관점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환경, 인권, 노동, 반부패, 지적재산권 등 시장 경제 질서에 입각한 간접적인 압박과 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중국을 겨냥한 외교 군사적 압박, 즉 직접적인 압박 작업을 병행하여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고래들이 격돌하는 상황 속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은 그 누구의 편을 들기가 곤란한 입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는 비단 아세안만의 고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신남방협력센터장이 국가미래연구원 IFS에 기고한 글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세안은 특히 한국과의 협력이 우호적인데 한국과 아세안은 본질적으로 상호 보완적이다. 한국은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의 여타 주요 대화 상대국인 일본, 중국, EU 등과는 달리 한국과는 양자 간 의심과 불신이 없고 협력에 대한 기대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현재 아세안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한국 역시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 고속 성장을 구가하던 시기에 겪었던 것이고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한국은 아세안에게 레버리지가 되어주어야 한다. 이는 한국이 아세안의 번영 그리고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 번영의 가치를 진정으로 인식할 때 가능한 일이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과 잠수함 사업에서 대한민국과 쌓아올린 협력관계를 등한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요, 인도네시아처럼 서방 선진국가에서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동남아 국가들은 엄청난 고가의 도입 비용뿐만 아니라 무기의 수명이 유지되는 동안 그 몇 배에 달하는 돈을 유지관리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며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기술 이전을 받기 힘들다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반대로 중국의 호의도 얻어볼 겸 싼 맛으로 중국제 무기를 구매했던 나라들은 거의 예외 없이 품질과 내구성에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K-디펜스라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제 무기보다는 다소 비싸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 서방 선진국 제품들보다는 저렴하고 성능은 서방 선진국 제품들에 근접해 가성비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K-디펜스가 앞으로도 이런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는 명확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하드웨어 파워로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대한민국이 소프트 파워에서도 그 힘을 키워나간다면 K-디펜스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관련 인력들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적절한 대우와 보상이 있어야 더 많은 인재들이 이 분야로 뛰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KKMD 유료 커뮤니티 채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영상 제작 후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